2021년에 동학개미들의 주식 매수세가 상당히 강했다고 합니다. 2021년 코스피 시장에서 개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가장 크게 몰렸던 날은 바로 1월 11일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날 하루에만 약 5조 원의 개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의 코스피 지수 종가는 3,100을 상회했다고 합니다. 이 개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8월 12일에 한 차례 더 몰렸었다고 하는데 이때는 코스피 지수가 무려 3,200선을 웃돌았다고 합니다. 만약 코스피 지수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개미 투자자들이 원금을 회복하려면 코스피 지수가 다시 3,000선을 회복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2021년 상반기에 개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삼성전자우,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SK하이닉스라고 합니다. 특히 네카오라고 불리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많이 사들인 개미 투자자들은 원금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원금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반등세가 나왔던 10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코스피 시장 순매도가 약 4조 2천억 원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이 두드러지게 되자 약간이라도 반등했을 때 그냥 손해를 보고 털고 나가자라는 결정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런 역사는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돈 벌었다는 사람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잃었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냐면 벌었다는 건 크게 떠들고 다니지만 잃을 경우에는 속쓰림을 감추고 혼자만 간직한 채 지나갑니다. 그래서 주식해서 돈 벌기 쉽게 느껴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매수할 때 주변에서 돈 벌었다라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다시 관심을 갖고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2021년에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가 3,000선을 넘었을 때 많이 들어왔던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렇게 주식시장에 발을 들인 개미 투자자들은 상당히 큰 비중이 수익을 보기보다 손해를 감수하며 시장을 떠나곤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2021년 코스피가 3,100선을 상회할 때 순매수세가 약 5조 원 들어왔었죠. 그리고 2022년 10월에서 11월까지 코스피가 2,200선에 걸쳐 있을 때 개미 투자자들은 약 4조 2천억 어치를 팔아치우며 시장을 떠납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주식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마 조금만 해보시면 알 거예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른다 라는 말의 의미를요. 현재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4%까지 끌어올리고 한국도 11월 중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식시장은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흘러가죠. 물론 10월에서 11월까지 2200선에서 움직이던 코스피 지수가 2400선까지 회복하긴 했지만 지금 이 정도 반등이면 만족한다라고 하면서 3000선까지 회복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불안한 마음에 갖고 있던 주식을 손해를 보고 매도하고 고금리 예금 상품을 찾는 일반 투자자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영끌에서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영끌 예금이란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금융기관에서 고금리 예금 상품을 출시하면 예금 오픈런까지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의 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려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금리는 계속 오르기만 할까요? 2023년에 본격적인 경기 불황이 시작될 거라는 예견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현재의 고인플레이션 사태, 그리고 더 올라갈 거라는 전망이 많은 기준금리, 이런 것들이 주요 이유이기도 하지만 산재에 있는 국제적인 악재들도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악재들이 하나씩 해소가 된다면 그때그때 회복세를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악재들의 해소는 단기적인 회복세를 나타낼 뿐이지 완전한 회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고점에 올라타는 일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적절한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물론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저점과 고점이 얼마가 될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최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움직임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최저점을 찍고 반등할 때 좀 더 빨리 올라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과연 경기 침체는 언제가 될까? 어떤 사람은 지금 벌써 경기 침체, 불황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경기 침체는 오지 않는다. 이 정도는 금방 회복될 것이다. 낙관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견은 본격적인 경기 침체, 불황은 2023년에 정점을 찍을 것이고 2024년 초반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단기적인 관점에서 가지고 가진 않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편이긴 하지만 제가 가장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시점이 바로 장기 경기 침체입니다. 예를 들어 2008년에 있었던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인데요. 2007년, 8년 그리고 9년에서야 마무리되었었던 세계 금융위기는 1년 6개월 정도 지속이 되었고, 긴 기간 동안 주식시장은 상당 기간 하락하면서 횡보하는 침체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주목하고 있는 건 바로 경기 침체기가 언제 도래할 것이고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보통 우리가 불황이라든지 경기 침체를 이야기할 때 선행적으로 보는 지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차입니다. 2001년에 있었던 닷컴 버블이라든지 2007, 8년에 있었던 세계 금융위기, 짧은 기간이었지만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까지 모두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일어난 뒤 몇 달 뒤의 일이었습니다. 보통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나서 7개월에서 15개월 후에 경기 침체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왜 장단기 금리 차를 경기 침체의 선행 지표로 볼까요? 보통 10년물, 그러니까 10년 장기 국채에 투자를 한다는 의미는 아주 멀리 있는 10년 후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물보다는 높은 금리를 제공합니다. 수익률이 높아야 이렇게 멀리 내다보고 10년물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몰리겠죠. 그런데 향후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이나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보인다면 어떤 누구도 이렇게 너무 먼 미래에 투자를 하진 않을 거예요. 따라서 장기물보다는 단기물에 더 많은 자금이 몰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물에 대한 기대치는 줄어들고 자연히 수익률 또한 이것을 반영해서 하락합니다. 반대로 단기국채물이라고 하는 3개월물이나 2년물은 수익률이 올라가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물에 대한 수요는 떨어지고 단기물에 대한 인기가 올라가는 거죠. 막상 경기 침체가 시작되고 불황이다라고 하는 현실에 직면하기 그 전에 시장이 먼저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022년 7월에 바로 이런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론적으로 본다면 빠르면 2023년 2월, 평균적인 시기를 감안하면 2023년 12월이 경기 침체, 불황의 한 가운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살짝 반등세이긴 하지만 2022년은 하락하는 약세장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도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점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언제든 항상 올라가거나 항상 내려가지만은 않습니다. 그때그때 작용하는 변수들 때문에 살짝 회복하는 모양새를 보이거나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횡보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정책, 유럽의 경제 상황, 이런 많은 변수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문제들이 그때그때 해결된다면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장기적인 침체기에 대응을 해야 하고요. 중간중간의 랠리가 아닌 진짜 반등이 언제가 될지 판단하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주식의 급락은 너무 단기적인 현상이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의 사례였던 2007년, 8년 이때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에 나스닥 지수 최고점은 여기 2859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2009년 3월까지 중간중간 반등 기미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떨어졌고 최저점 1316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잔인한 건 2007년 정고점을 회복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정고점을 회복하는 시기가 2011년 이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려 2007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2011년이라면 3년 6개월 정도 걸린 거죠.
만약에 이 전고점 시기에 샀다면 물론 회복은 2009년부터 시작은 됐지만 전고점 회복하기까지 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2007년 전고점에 주식을 매수했다면 4년이라는 인고의 세월을 버텨야 하는 거죠. 이게 가장 잔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 침체, 특히나 이런 장기 불황기를 두려워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어떤 전문가라고 한들 경기 침체가 정확히 언제 시작되고 언제가 끝날지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추측을 도와주는 것들이 바로 지표들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설명드렸던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차도 그런 지표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아마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과거의 지표를 활용해서 예측을 하고 의견을 제시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전문가들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예측을 내놓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을 참고만 하시고 절대 100% 신뢰는 하지 않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제가 개미 투자자분들이 2021년에 대거 들어와서 손해를 보고 대부분 많이 시장을 떠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매수의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시장을 떠나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세계가 망하지 않는 한 미국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1년이든 2년이든 침체기를 극복을 한다면 향후에는 다시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려 나가겠죠.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3년, 4년이라는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정말 단순하지만 정확한 것은 절대 고점에 올라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언제 매수했느냐에 따라 내 수익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고 정말 소중한 우리의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A라는 사람은 주식시장에 머물면서 경제 상황을 살펴보고 기사도 챙겨보고 정보를 습득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때라는 건 적절한 주식의 매수 타이밍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도 아무리 시장에 머물렀다고는 하지만 경기 침체기에서 예를 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저점이었던 2009년 2월에 들어갈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반등의 기미가 나오고 이 반등이 진짜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반등세의 시작점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저점이 2009년 2월이었다면 4월쯤 시장에 진입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1년 후인 2010년 4월 나스닥 지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2461을 기록하고 이 A라는 사람은 수익률 약 43%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치를 떨면서 손을 털고 아예 시장을 떠나버립니다. 아예 눈도 닫고 귀도 닫아버릴 확률이 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주식시장에 관심을 두게 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그건 바로 주변에서는 저점에서 매수했던 사람이 큰 수익을 거뒀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2010년 4월경 아까 A라는 사람이 약 43%의 수익률을 거두던 그 시점이 되겠죠? 그때 시장에 다시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그리고 주식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주식 시장은 늘 오르거나 늘 떨어지지만은 않아요. 2010년 4월에 모두들 주식이 다시 붐이다 라고 떠들 때 진입을 했던 이 사람은 2010년 4월 이후 8월까지 다시 주식 시장은 하락합니다. 2010년 4월에 나스닥 지수는 2400선이었지만 2010년 8월에는 2100선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러면 그렇지 하고 눈물을 머금고 다시 털고 주식 시장을 떠납니다. 이때 털지만 않아도 괜찮았을 텐데 꼭 털고 떠납니다. 14% 정도 하락했으니까 이 정도 손해는 그냥 감수하자 라면서 또 다시 떠나버려요. 그리고 늘 그랬듯이 주식을 팔고 나자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도 저점을 맞출 수는 없다. 하지만 주식시장에 머물면서 공부하고 트렌드를 지켜보고 있으면 저점에서 회복하는 반등세에 올라탈 수는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식은 항상 오르거나 항상 떨어지지만은 않는다.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할 뿐이다. 그래서 세 번째,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하지만 가능하다면 장기적인 경기 침체, 불황의 시기는 피하는 게 좋다. 여러분, 주식을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만약 나는 주식은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영영 내 투자의 포트폴리오에 넣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아예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남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 때 속쓰리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릴 것 같다면 주식을 장기적인 투자의 포트폴리오 중 하나로 넣어놓고 늘 주식 시장과 경제의 트렌드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절한 주식의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한다는 거죠. 나는 주식으로 큰 돈을 벌겠다. 나는 반드시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단기적으로 큰 수익률을 거두겠다라는 욕심을 버린다면 주식은 아주 튼튼한 투자처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오랫동안 지속되는 큰 경기 침체나 불황 이런 일들은 약 10년 만에 한 번씩 나타나곤 했어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경제의 흐름이나 이런 경기에 관심을 두고 공부하고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오는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